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삼성물산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NH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6,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설 쪽은 해외 프로젝트와 주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상사 부분은 태양광의 매각 규모 확대가 이뤄지고 패션이나 식음도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물산은 지금 신사업에다가 투자를 한 2조 원 정도를 가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신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이익 체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구간인데요. 연초에 배당 수익과 연계된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됐던 만큼 자사주 소각 계획이 구체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16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흥국증권 리포트입니다. 어제도 한 10%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2,399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매출액은 철강이나 식량 소재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견조하게 이익을 창출해내고요. 무역 부문을 포함해 전반 사업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에 실적에서도 기저효과는 있겠지만 견조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상황인데요.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성장 가치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넥스 생산량 증산과 광양의 LNG 2터미널 증설, 신세생 에너지의 발전 사업 확장이나 구동모터 코어의 생산량 확대까지 전반적으로 2025년에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본격적인 성장은 2026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상황 속에서 높게 잡은 목표가 1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브고요.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은 BTS의 군대 공백기에 대한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9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하게 되면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음반과 음원의 성적이 예상보다 좋았고요. 파이펜스 서비스 호조, 다큐멘터리도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BTS 외에도 세븐틴도 일본 공연이 상당히 좋았고요. 뉴진스의 해외 팝업 스토어, 위버스 같이 서비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방탄소년단의 솔로 앨범 발매가 3회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팬들과의 소통에서 이 군에 대한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음반에 대한 실적 자체가 우려보다는 괜찮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는 3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C랩이고요. IBK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전문 업체입니다.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 GPU 활용률을 높여주는 솔루션 우유니를 엔비디아에 탑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3분기에는 큰 폭의 실적 감소가 좀 이뤄졌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 대형 고객사랑 매출 부진과 연구 개발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비를 좀 꾸준하게 늘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사업 영역과 고객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B2C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현재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먼저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들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주요 증시 일정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첫 번째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일정입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또 여기서는 어떠한 이슈가 나오게 될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등 여러 가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 김건희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또 새로운 소식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정은 11월 관광 통계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관련 테마 종목으로는 여행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면세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여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11월에 관광 통계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8월보다 11월에 예약이 더 많다고 분석이 됐고요. 또 한국의 관광객들이 겨울에 들어서 여행 예약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특히 11월에 해외여행을 떠난 국내 관광객은 8월에 그 휴가철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가 되는 통계 자료에 따라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행정 전산망 장애 방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관련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산 네트워크스, 텔레필드, 유비쿼스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요 원인으로 오래된 라우터 장비를 지목하고 이 개선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네트워크 관련 종목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다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인데요.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이 제정되고 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바이오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체킹 필요해 보이는데요. 각 생산 주체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공의무 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 목표율이 부여될 예정이고요. 또 민간 의무 생산자 같은 경우 2026년 10%를 시작으로 해서 2050년에는 80%의 생산 목표율이 달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부여될 경우에 또 앞으로 이 바이오가스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종목으로는 GNC 에너지라든지 에코바이오, 이지바이오 같은 이 환경 관련 종목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들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마지막 거래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